토미노 요시우키의 마지막 건담치의 레콘기스타 이하 지레코가 드디어 완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TV판이 방영된 후 다시 만들어진 극장판이 완결된 거죠. 건담의 아버지가 만든 반다이가 지원한 마지막 건담. 타이틀만 보면 화제가 될 듯 하기도 한데 반응을 살펴보면 이런 작품이 있었구나 하는 수준으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역시 실패작인 기동전사 건담 에이지와 비교해도 너무한 수준이죠.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캐릭터 디자인과 전투 장면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TV판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으니 그 반응이 이해가 갈 만도 하죠. 하지만 극장판은 다릅니다. 여하튼 이번엔 기구한 운명의 노인 반다이가 토미노를 지원한 마지막 건담 지레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레코는 2014년에 건담 35주년 기념작품으로 방영된 것으로 턴에이 건담 이후 15년 만에 만들어진 토미노 요시우키의 건담 신작이죠. 2009년부터 집필을 시작. 처음 정보가 공개된 것은 건담 에이스 2010년 10월로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을 지금까지의 건담을 부정하는 작품이라 말하며 심지어 건담이라는 명칭도 빼려고 했지만 일본에선 오리지널 로봇물이 스폰서를 얻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인지라 결국 건담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제목에도 건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캐피탈 이야기란 제목의 건담이 아니라 맨머신이라는 외골격이 나온 이야기였죠. 맨머신은 토미노 감독이 1987년에 연재한 소설 가이아 기어라는 설정이라 당시에는 토미노 감독이 드디어 가이아 기어를 애니메이션화 한다고 국내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상품성이 애매하다고 제작이 반려된 작품을 이제 와서 썰라이즈가 허가해줄 리도 없고 반다이 야츠가 스폰서가 돼줄 리도 없겠죠? 일본 애니메이션계에서 신화에 가까운 업적을 남긴 토미노 감독이라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람은 1998년 브레인 파워드, 1999년 턴에이 건담, 2002년 오버맨 킹 게이너, 2005년 린의 날개 등의 작품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거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불명예가 있습니다. 토미노 감독이 스폰서의 간섭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만큼 흥행에 신경 쓰는 감독도 없으니 흥행하기 어려운 가이아 기어를 그대로 리메이크할 리는 없겠죠. 토미노 감독과 스태프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가이아 기어보다는 오히려 빅토리 건담 이후에 제작될 정식 후속편이었던 폴카 건담의 아이디어와 플롯이 상당히 많이 차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레코에서는 빅토리 건담에서 유명한 일명 오토바이저남 아드라스테아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폴카 건담의 흔적 중 하나겠지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지레코는 어엿한 건담 시리즈가 되었으며 빅토리 건담, 폴카 건담, 턴에이 건담의 후일담을 담은 소편이 되었고 캐피탈 이야기는 건담으로 새롭게 편집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흔적이 남은 탓인지 건담, 뉴타입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더군요.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피스를 보고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원피스와 플롯이 같다고도 말하죠. 캐치프레이즈로 라이즈, 기운찬 지 같은 단어가 나오면서 이 말은 사실처럼 보였죠. 하지만 어른들이 아이에게 충고하더라도 이게 꼭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맞는 화법일 수는 없는 법. 막상 뚜껑을 열고 나자 이 작품은 아이들은 고사하고 청소년도 볼 수 없는 어른들도 경악하는 내용인 카니발리즘까지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만든 작품은 아이들은 볼 수 없는 심야 방송이 되었고 덕분에 그 당시는 빌드 파이터즈와 지레코 두 개의 건담이 같은 기간에 방영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지레코의 무대는 우주세기 이후 1000년 뒤 턴에이 건담으로부터 50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골치가 아픈 것은 작가인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이 턴에이 건담의 500년 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반다이와 썰라이즈는 이 작품이 턴에이 건담의 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후 작품을 본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토미노 감독이 방송에서 조목조목 설명해준 내용으로 볼 때 이 작품은 턴에이의 500년 후, 즉 턴에이 건담의 정통 후속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는 토미노 감독이 반다이와 썰라이즈에게 건담의 판권을 다 넘겼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 설정을 바꿀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500년 후의 이야기를 설정해도 전체 구성을 설정하고 판매하는 것은 반다이와 썰라이즈의 권한이니 토미노 감독은 이를 대놓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하튼 500년 뒤인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코트교라는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 종교의 교리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인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턴에이의 흑역사가 말하듯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만든 병기로 자신들을 해치고 있었죠.
이를 막기 위해 스코트교는 교리를 내세워 새로운 병기를 개발할 명분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부 인간들의 손에 1000년 전의 데이터가 완전하게 들어온 겁니다. 이를 헤르메스의 장미라고 부르죠. 이 데이터의 내용은 당시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전란을 불러오게 되죠.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기술을 사용해도 개발한 것 이상의 효과를 불러오니까요. 이후 인간은 모빌 수출은 물론 그때까진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함까지 복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리가 지켜온 세계의 균형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리겔드 센츄리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회이지만 그만큼 안고 있는 불안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계의 에너지원은 오로지 달에서만 만들 수 있는 포톤 배터리뿐이었고 이를 지구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캐피탈 타워뿐입니다. 달은 지구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지구는 달에 식량을 제공하며 균형을 이뤘죠. 하지만 이 균형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달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험한 달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정작 지구는 사람들은 배터리만 원할 뿐 그들이 내려와서 부동산을 올리고 식량을 부족하게 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턴의 건너면도 있었습니다. 달의 민족들은 따뜻한 지구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지구 사람들은 힘들 때 지구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식량과 땅을 요구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지구와 달이 전쟁을 벌였죠. 게다가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캐피탈 타워를 일부 특권층이 독점하고 그 외 사람들은 착취하는 현실도 있었죠. 즉 여러 세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목하고 있었고 그 세력은 내부에서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과학기술이 이 균형을 깨트린 겁니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 한국이 총기 자유화가 되면 매일매일 시가전에 벌어질 거란 이야기가 있죠. 과학기술이란 총기를 얻은 리길드 센츄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상으로 포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턴의 건담이 모든 건담을 품고 긍정하는 이야기였다면 지레코는 지금까지 건담을 모두 부정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타라이트 최고 인력이 모인 제1스튜디오 천재 애니메이터 요시다 케니치까지 참여한 데다 제타 건담 그 장판과는 달리 26화에 맞는 예산까지 충분히 배정되었으니 이 작품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아니 망하면 곤란한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작품은 건프라, 미디어 판매량까지 합쳐도 손해는 아니지만 상업적으로는 애매했습니다. 건프라는 한정까지 포함하여 총 8개뿐으로 작중에 나온 기체 중에 반 정도밖에 못 나왔죠. 미디어 판매량도 1권이 8,000장 정도로 성적이 애매합니다.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정말 내용이 어렵거든요. 세계관이 상당히 복잡한데 이걸 잘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행동과 대사를 듣고 시청자가 직접 추리해야 하거든요. 메모를 하면서 봐야 겨우 이해가 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보라고 한 순간부터 이 작품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토미노 감독은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잘 짜는데 글솜씨가 없다는 점, 해설이 없는데 고유명사는 차고 넘친다는 점, 52편 기획을 26편으로 줄이는 바람에 전개가 너무 빠르다는 점, 토미노 감독 특유의 돌려말하기 화법, 토미노 부시까지 겹쳐서 이 작품은 역대 건담 중 가장 어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포기하고 캐릭터의 대사와 행동에만 집중해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저는 TV판은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가합니다. 훌륭한 작화와 전투 장면은 120점을 줄 수도 있지만 플롯이 간단히 정리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야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나레이션, 해설이라도 들어갔다면 좀 이야기가 쉬웠을지도 모르지만 저 항상 52화를 26화로 줄이는 과정에서 해설을 다 드러내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극장판은 3부까지 본 바로는 60점, 4, 5부를 본 사람들의 감사한 평을 포함하면 70점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지레코의 극장판은 배경에 집중하지 말고 캐릭터의 대사, 행동에 집중하라 라는 감상 형식에 맞는 편집이 되었습니다. TV판과 달리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얘들이 왜 싸우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요. TV판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 되었고 메시지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이해가 안 될 만한 장면은 전부 재편집했고 새로운 컷도 다량으로 넣었죠. 그러니 이 작품을 혹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TV판은 보지 말고 극장판만 보시길 권하며 혹 TV판을 보시다 마신 분들은 속눈샘 치고 극장판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보시면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주의 축복이라 평가받는 유일한 에너지원 포톤 배터리, 에너지를 관리하며 지구의 평을 유지하려는 캐피탈의 에너지를 독점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아메리아, 달 콜로니에서 벗어나 지구에서 살고 싶어하는 토아산가, 기술의 발전, 진보를 금지하는 스코트교,
현재는 사라진 우주세계의 기술 데이터인 헤르메스의 장미, 우주세계 말기에 식용으로 취급받은 하급 계층인 쿤타라, 지구와는 다른 우주의 환경에 나온 변이인 무타치온, 그리고 우주에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지구로 돌아가려는 것이 레콘기스타라는 것만 알고 보시면 이야기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단 토미노 감독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을 벨리가 동료를 모아서 나쁜 사람들을 무찌르는 내용이니 원피스와 같은 어린이용 작품이라 말하지만 이 작품은 절대 그렇게 말랑말랑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한 순간 이 작품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게 되죠. 토미노 감독의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후 이야기는 분량상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